경매장의 공기는 빗방울만큼이나 차갑고 날카로웠다. 유리창 밖으로는 초가을의 굵은 빗줄기가 쉼없이 쏟아지고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천둥 소리는 경매사의 목소리를 더욱 낮게 만들었다. 낡은 창고를 개조한 듯한 경매장 내부는 눅눅한 습기와 쾌쾌한 먼지 냄새로 가득했다. 어둠 속에서 스포트라이트가 비추는 곳에는 투박한 철창이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거대한 독일 shepherd견 한 마리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바로 푸푸였다. 푸푸는 과거 강력반 형사였던 김민준의 파트너이자 충직한 동방연이었다. 김민준은 2년 전 마약 조직 소탕 작전 중 불의의 사고로 순직했다. 푸푸는 그날 이후로 경찰견으로서의 모든 임무에서 배제되었고, 오늘 이 경매장에서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깊은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체념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차가운 철창에 기대어 앉아 낯선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자신을 경매하는 목소리를 듣고 있었다. 경매사의 목소리는 푸푸의 가치를 숫자로 환원하고 있었다. 자, 다음은 경찰견 푸푸입니다. 뛰어난 후각과 충성심으로 수많은 범죄자를 검거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시작가 1천만 원. 자, 입찰하세요. 경매장의 사람들은 술렁거렸다. 일부는 푸푸의 가치를 인정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 일부는 거대한 덩치와 사나운 인상에 겁을 먹은 듯 했다. 그들은 푸푸를 단순한 개로 보았다. 높은 가격에 팔릴 수 있는 훈련된 도구로. 경매장 한쪽 구석, 낡은 코트 차림에 김지민이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오직 푸푸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김지민은 김민준 형사의 유일한 혈육이자 현재는 생활고에 시달리는 대학생이었다. 그녀의 주머니에는 겨우 1,000만 원이 들어있었다. 아르바이트를 밥 먹듯이 하며 모은 돈이었다. 그녀는 이 돈이 푸푸를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했다. 푸푸는 철창 안에서 미세하게 몸을 떨었다. 그의 눈빛은 낯선 사람들을 향했지만 그의 코는 끊임없이 킁킁거리며 특정 냄새를 쫓는 듯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문득 지민에게 닿았다. 푸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지민의 냄새를 기억하는 듯했다. 아주 오래전 아버지가 데리고 온 작은 소녀의 냄새. 푸푸는 낮게 낑낑거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반가움과 함께 알 수 없는 애처로움이 담겨 있었다. 지민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푸푸는 단순히 아버지의 개가 아니었다. 그는 가족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푸푸는 지민에게 아버지의 마지막 흔적이었다. 지민은 주먹을 꽉 쥐었다. 푸푸, 내가 꼭 널 되찾을 거야.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1천만 원 나왔습니다. 더 없으십니까? 1천만 원. 경매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민은 손을 들어 올리려 했지만 그녀보다 먼저 다른 손이 올라왔다. 2천만 원. 날카롭고 차가운 목소리였다. 지민은 깜짝 놀라 목소리가 들려온 곳을 돌아보았다. 경매장 가장 앞줄, 어둠 속에 앉아있는 한 남자였다. 그의 얼굴은 어둠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고 비릿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는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고 그의 주변에는 위협적인 분위기가 감돌았다. 그 남자는 이도현이었다. 그는 악명 높은 마약 조직의 중간 보스이자 김민준 형사를 살해하는데 깊이 연루된 인물이었다. 그는 푸푸에게 숨겨진 중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이 경매에 참여한 것이었다. 이도현은 푸푸를 단순한 개로 보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푸푸를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하고 더 나아가 자신의 세력을 확장할 수 있는 도구로 보고 있었다. 2천만 원 더 없으십니까? 2천만 원. 경매사의 목소리가 점점 더 빨라졌다. 지민은 초조해졌다. 그녀의 손에 든 돈은 겨우 1,000만 원뿐이었다.
그녀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도현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푸푸의 눈을 바라보았다. 푸푸는 여전히 지민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지민에게 보내는 간절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듯했다. 지민은 과거를 떠올렸다. 아버지는 푸푸와 함께 수많은 작전에 투입되었다. 아버지는 항상 푸푸를 가장 믿음직한 파트너라고 불렀다. 푸푸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그는 아버지의 비밀을 알고 있는 유일한 존재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경찰은 아버지의 죽음을 사고로 종결지었다. 하지만 지민은 직감적으로 그것이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는 늘 푸푸에게 내가 위험에 처하면 네가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하곤 했다. 지민은 다시 한번 푸푸에게 시선을 돌렸다. 푸푸는 철창 안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낮은 소리로 낑낑거렸다. 그의 눈빛은 이도현을 향했지만 그 안에는 강렬한 증오와 함께 공포가 서려 있었다. 푸푸는 이도현이 위험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지민에게 이도현을 피하라는 듯 몸을 흔들었다. 2천만 원, 3천만 원 나왔습니다. 또 다른 입찰자가 나타났다. 이번에는 평범한 인상의 중년 여성이었다. 그녀는 푸푸를 안쓰럽게 바라보는 듯했다. 하지만 이도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4천만 원. 그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그는 어떤 금액이라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는 듯했다. 지민은 절망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입찰할 수 없었다. 그녀의 주머니에 든 돈은 턱없이 부족했다. 그녀는 아버지가 남긴 유품을 팔아서라도 푸푸를 되찾아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그것은 아버지의 마지막 흔적이었다. 지민은 고개를 떨구었다. 그녀는 푸푸를 잃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푸푸는 지민의 절망감을 느낀 듯 더욱 애처롭게 낑낑거렸다. 그는 철창을 긁으며 밖으로 나오려 했다. 그의 눈빛은 지민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했다. 지민은 푸푸의 눈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푸푸의 눈동자 속에서 희미한 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단순히 슬픔이 아니라 알 수 없는 메시지였다. 5천만 원, 이도현의 목소리가 경매장 전체를 지배했다. 경매사는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다. 5천만 원 더 없으십니까? 5천만 원. 지민은 눈을 질끈 감았다. 그녀는 이제 푸푸를 잃을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 푸푸가 격렬하게 짖기 시작했다. 그의 짖음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절규와도 같았다. 푸푸는 철창에 몸을 부딪히며 이도현을 향해 맹렬하게 으르렁거렸다. 그의 눈빛은 증오와 함께 강렬한 경고를 담고 있었다. 경매장 안의 사람들은 푸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놀라 술렁거렸다. 이도현도 인상을 찌푸렸다. 그는 푸푸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불쾌감을 느꼈다. 푸푸는 짖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철창 안에서 계속해서 으르렁거렸다. 그의 눈빛은 이도현에게서 벗어나지 않았다. 지민은 푸푸의 눈빛에서 강렬한 메시지를 읽어냈다. 푸푸는 이도현이 위험하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었다. 그리고 푸푸는 지민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듯했다. 지민은 푸푸의 목소리에서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를 떠올렸다. 내가 위험에 처하면 네가 진실을 밝혀야 한다. 지민은 다시 한번 푸푸를 바라보았다. 푸푸는 철창 안에서 계속해서 짖고 있었다. 그의 짖음은 특정한 리듬을 가지고 있었다. 지민은 직감적으로 푸푸가 자신에게 비밀스러운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그들만의 암호였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푸푸와 함께 자신에게 가르쳐 주었던 암호, 위험에 처했을 때
혹은 중요한 정보를 전달할 때 사용하는 암호. 경매사는 푸푸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푸푸는 그의 손길을 거부했다. 그는 오직 지민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지민은 푸푸의 지점 속에서 희미한 단서들을 찾아내려 노력했다. 특정 음조, 특정 길이의 지점. 그것들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마지막 비밀을 담고 있는 메시지였다. 지민은 푸푸를 되찾아야 하는 이유가 단순히 정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푸푸는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고 있는 유일한 증인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진실을 밝혀야만 했다. 경매장의 소음은 푸푸의 격렬한 짖음으로 인해 더욱 커졌다. 경매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도현은 푸푸의 반응에 오히려 흥미를 느낀 듯했다. 그의 입계는 냉소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고 그의 눈빛은 푸푸에게 숨겨진 비밀을 알아내려는 듯 날카롭게 빛났다. 지민은 푸푸의 짖음 속에서 희미하게나마 단서를 찾아내려 노력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었던 암호, 특정 음조와 길이의 짖음. 그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마지막 비밀을 담고 있는 메시지였다. 5천만 원 더 이상 없습니까? 경매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민은 주머니에 든 1,000만 원을 꽉 쥐었다. 그녀는 이도현과 같은 돈으로 경쟁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푸푸를 포기할 수 없었다. 푸푸는 아버지의 유일한 증인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푸푸의 짖음 속에서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를 들어야만 했다. 그때 푸푸는 갑자기 짖음을 멈추고 지민을 향해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의 눈빛은 지민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듯했다. 지민은 푸푸의 눈빛에서 강렬한 의지를 읽어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손가락으로 푸푸의 귀를 가볍게 스쳤다. 그것은 기억해라는 의미의 신호였다. 푸푸는 지민의 신호에 반응하여 낮게 낑낑거렸다. 그의 눈빛은 내가 기억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듯했다. 이도현은 푸푸의 행동에 짜증이 난 듯 인상을 찌푸렸다. 그는 푸푸를 단순히 경매에서 사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 했다. 하지만 푸푸는 그의 예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지능적인 존재였다. 이도현은 푸푸가 자신에게 숨겨진 정보를 지민에게 알려주려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경매사를 향해 손짓하며 경매를 서두르라고 재촉했다. 5천만 원 낙찰합니다. 경매사의 망치가 내려쳐지는 순간 지민은 눈을 질끈 감았다. 그녀는 푸푸를 잃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이도현은 승자의 미소를 지으며 푸푸가 갇힌 철창을 향해 다가갔다. 푸푸는 이도현이 다가오자 격렬하게 으르렁거렸다. 그의 눈빛은 증오와 함께 강렬한 경고를 담고 있었다. 푸푸는 이도현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경매가 끝난 후 지민은 절망감에 휩싸인 채 경매장을 빠져나왔다. 빗줄기는 여전히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다. 그녀는 차가운 빗물을 맞으며 걷기 시작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푸푸를 향한 그리움과 함께 아버지를 잃은 슬픔이 다시 밀려왔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지민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녀는 평범한 대학생에서 가장이 되어야 했고 매일매일 생활고에 시달려야 했다. 푸푸는 그녀에게 아버지의 마지막 흔적이자 유일한 위안이었다. 지민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아버지가 순직했던 마약 소탕 작전 현장으로 향했다. 그곳은 어둡고 음침한 폐창고였다. 2년 전 그날 아버지는 이곳에서 동료 경찰들과 함께 마약 조직을 급습했다. 그리고 총성이 울렸고 아버지는 총에 맞아 쓰러졌다. 경찰은 아버지가 마약 조직원과의 교전 중 사망했다고 발표했지만 지민은 그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아버지는 늘 푸푸와 함께 작전에 투입되었고, 푸푸는 아버지의 가장 믿음직한 파트너였다. 푸푸가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폐창고 안은 낡고 녹슨 기계들과 먼지로 가득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빗줄기가 창문을 통해 새어 들어왔다. 지민은 플래시를 켜고 창고 안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눈에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쓰러졌던 자리가 들어왔다. 그곳에는 아직도 희미한 핏자국이 남아있는 듯했다. 지민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 아빠, 푸푸는 왜 그렇게 이도현을 싫어하는 거야? 아빠, 죽음이랑 관련이 있는 거야. 그녀는 아버지의 유품을 꺼냈다. 아버지가 항상 지니고 다니던 낡은 손목시계였다. 시계는 멈춰 있었다. 지민은 시계를 손에 쥐고 아버지의 온기를 느끼려 했다. 그때 그녀의 눈에 시계 뒷면에 새겨진 작은 글씨가 들어왔다. 잊지 마라. 진실은 항상 숨겨져 있다. 그것은 아버지가 자신에게 자주 했던 말이었다. 지민은 시계를 꽉 쥐었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다. 지민은 다시 일어섰다. 그녀는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진실을 밝혀야 했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풀고 이도현의 정체를 파헤쳐야 했다. 그녀는 우선 푸푸의 지즘 속에서 자신이 놓쳤던 암호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로 했다. 그녀는 경매장에서 푸푸의 지즘 소리를 녹음한 파일을 다시 재생했다. 푸푸의 지즘은 처음 들었을 때와는 다르게 느껴졌다. 지민은 집중했다. 그녀는 아버지가 가르쳐 주었던 암호 해독법을 떠올렸다. 특정 음조, 특정 길이, 그리고 특정 강역. 지민은 지즘 소리 하나하나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푸푸의 지즘 속에서 하나의 문장을 찾아냈다. 그것은 짧지만 충격적인 문장이었다. 배신자, 내부자. 지민은 충격에 휩싸였다. 배신자라니, 내부자라니, 그것은 아버지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내부자의 배신으로 인한 살해였음을 암시했다. 아버지와 함께 작전에 투입되었던 동료 경찰 중 누군가가 이도현과 내통했다는 뜻이었다. 지민은 분노에 치를 떨었다. 아버지를 죽인 자들이 단순히 마약 조직원만이 아니었다. 경찰 내부에 아버지를 배신한 자가 있었다. 지민은 곧바로 아버지가 일했던 경찰서로 향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옛 동료들을 만나 진실을 알아내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을 믿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들은 지민을 슬픔에 빠진 소녀로 치부했고 그녀의 주장을 망상으로 여겼다. 그들은 아버지가 순직한 것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했지만 사건을 다시 파헤치려 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이미 종결된 사건이었다. 지민은 좌절했다. 그녀는 혼자였다. 그녀의 말을 믿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때 그녀의 눈에 한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아버지의 가장 친한 동료이자 아버지가 가장 신뢰했던 강태호 형사였다. 강태호는 아버지의 죽음 이후 경찰을 그만두고 작은 탐정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는 지쳐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정의감으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지민은 강태호에게 달려갔다. 아저씨, 푸푸가 말했어요. 아빠는 배신당한 거예요. 강태호는 지민의 말을 듣고 놀랐다. 그는 지민의 말을 진지하게 경청했다. 그는 푸푸가 보통 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푸푸는 김민준 형사의 비밀을 알고 있는 유일한 존재였다. 강태호는 지민에게 푸푸의 짖음소리 녹음 파일을 다시 들려달라고 요청했다. 지민은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강태호는 푸푸의 짖음소리를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김민준 형사가 푸푸에게 특별한 훈련을 시켰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위험에 처했을 때 혹은 중요한 정보를 전달할 때 사용하는 암호. 강태호는 푸푸의 지즘 속에서 배신자, 내부자라는 메시지를 확인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는 지민의 말을 믿었다. 강태호는 지민의 손을 잡았다. 지민아, 아저씨가 너를 도울게. 우리가 함께 진실을 밝히자.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지민은 강태호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이제 그녀에게는 믿을 수 있는 조력자가 생겼다. 강태호는 즉시 푸푸의 경매 정보를 확인했다. 푸푸를 구매한 이도현의 이름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이도현은 악명 높은 마약 조직의 중간 보스이자 김민준 형사가 마지막으로 쫓던 인물이었다. 강태호는 이도현이 푸푸를 구매한 이유가 단순히 반려견이 필요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푸푸에게 김민준 형사가 숨겨둔 중요한 정보가 있다고 확신했다. 강태호는 지민에게 이도현의 배경과 그가 어떤 위험한 인물인지 설명했다. 지민은 두려웠지만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이지연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어떤 위험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은 이도현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이도현은 푸푸를 데리고 자취를 감춘 상태였다. 강태호는 자신의 오랜 인맥을 동원하여 이도현의 은신처를 찾아내려 했다. 그는 과거 경찰 시절의 정보원들에게 연락을 취했고 마약 조직의 움직임을 주시했다. 지민은 강태호의 옆에서 그를 도왔다. 그녀는 아버지가 남긴 유품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았다. 아버지가 남긴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 낡은 사진첩이 들렸다. 사진첩 속에는 아버지와 푸푸가 함께 찍은 수많은 사진들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맨 마지막 페이지에 아버지가 직접 손으로 쓴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다. 푸푸 안에 진실이 있다. 지민은 충격에 휩싸였다. 푸푸 안에 진실이 있다라니 그것은 푸푸의 몸 안에 김민준 형사의 마지막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뜻이었다. 그것이 마이크로칩이든 녹음 장치든 혹은 다른 어떤 형태든 푸푸가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지민은 자신의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푸푸를 되찾아야 하는 이유가 단순히 정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푸푸는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자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다. 강태호는 김민준 형사의 낡은 사진첩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푸푸 안에 진실이 있다는 메모를 읽고 경악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고 눈빛에는 깊은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지민의 손에 들린 사진첩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었다. 지민아, 이게 정말 네 아버지의 글씨가 맞니?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빠 글씨 맞아요. 어릴 때부터 자주 보던 글씨예요. 강태호는 그동안 자신이 놓쳤던 단서들을 떠올렸다. 김민준 형사는 평소에도 완벽주의자에 가까웠고 어떤 작전에 투입되든 철저하게 준비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마약 조직 소탕 작전 중 단순 사고로 순직했다는 것은 처음부터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었다. 강태호는 김민준 형사가 순직한 후 푸푸가 경찰견으로서의 모든 임무에서 배제되고 급작스럽게 경매에 넘겨졌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푸푸를 제거하려 했던 것이다. 푸푸 안에 진실이 있다. 강태호는 중얼거렸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복잡한 생각들이 얽히고 설켰다. 김민준 형사가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푸푸에게 어떤 장치를 숨겨놓은 것일까? 아니면 푸푸 자신이 사건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일까? 강태호는 푸푸가 단순한 개가 아니라
사건의 모든 진실을 쥔 살아있는 증인이라는 것을 확신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푸푸를 이도현으로부터 되찾아야만 했다. 강태호는 즉시 자신의 탐정 사무실로 돌아와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다. 그는 김민준 형사가 순직한 마약 조직 소탕 작전 당시의 모든 기록을 다시 검토했다. 사건 보고서, 증인 진술, 그리고 동료 경찰들의 증언까지 그는 모든 것을 꼼꼼히 살펴보았지만 여전히 김민준 형사의 죽음이 사고로 종결된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그때 그의 눈에 마약 조직 소탕 작전에 참여했던 경찰관들의 명단이 들어왔다. 그리고 명단 한쪽에 은밀한 정보원이라는 작은 메모가 적혀 있었다. 은밀한 정보원 강태호는 의아해했다. 그는 김민준 형사가 조직 내부에 정보원을 심어두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정보원의 정체는 철저히 비밀에 붙여져 있었다. 강태호는 직감적으로 이 정보원이 김민준 형사의 죽음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느꼈다. 어쩌면 그 정보원이 김민준 형사를 배신하고 이도현과 내통했을 수도 있었다. 강태호는 지민에게 자신이 알아낸 사실들을 설명했다. 지민은 분노의 치를 떨었다. 내부자, 배신자. 그녀는 푸푸의 지즘 속에서 들었던 암호를 다시 한번 되뇌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했다. 아버지는 내부자의 배신으로 죽임을 당했고 푸푸는 그 모든 것을 목격한 유일한 증인이었다. 그들은 이도현의 행방을 추적하는데 모든 것을 쏟았다. 강태호는 자신의 오랜 인맥을 동원하여 이도현의 은신처를 찾아내려 했다. 그는 밤낮없이 정보원들과 연락을 취했고 마약 조직의 움직임을 주시했다. 지민은 강태호의 옆에서 그를 도왔다. 그녀는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도현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검색했다. 며칠 후 강태호는 충격적인 정보를 입수했다. 이도현이 푸푸를 데리고 외곽의 한 외딴 창고에 숨어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창고 주변에는 이도현의 부하들이 삼엄한 경계를 서고 있다는 정보였다. 강태호는 직감적으로 이도현이 푸푸에게서 무언가를 찾아내려 한다는 것을 느꼈다. 그것이 바로 푸푸 안에 숨겨진 진실일 것이었다. 강태호는 지민에게 이도현의 은신처를 알려주며 경고했다. 지민아, 푸푸를 되찾는 건 위험한 일이야. 이도현은 잔인하고 무자비한 놈이야. 자칫하면 너도 위험해질 수 있어. 하지만 지민은 흔들림 없었다. 아빠가 남긴 마지막 단서예요. 푸푸를 되찾지 않으면 진실을 밝힐 수 없어요. 저도 갈 거예요. 아저씨, 그녀의 눈빛은 결연했다. 강태호는 지민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강태호는 자신의 모든 경험과 지식을 동원하여 푸푸를 구출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과거 경찰 시절의 전술을 떠올리며 이도현의 부하들을 따돌리고 창고 안으로 잠입할 방법을 모색했다. 지민은 강태호의 옆에서 그를 도왔다. 그녀는 푸푸가 좋아하는 간식과 장난감을 준비했고 푸푸에게 줄 비밀스러운 신호를 연습했다. 그들이 이도현의 은신처에 도착한 것은 자정이 훨씬 넘은 시간이었다. 창고 주변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오직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길을 비추고 있었다. 창고 안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이도현의 부하들이 삼엄한 경계를 서고 있었다. 강태호는 망원경으로 창고 주변을 살폈다. 그는 부하들의 배치와 순찰 경로를 파악했다. 저기야. 강태호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지민은 창고 안을 응시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그녀는 두려움 대신 강렬한 의지를 느꼈다. 그녀는 푸푸를 되찾고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만 했다. 강태호는 지민에게 무전을 건넸다. 지민아, 내가 저 부하들을 따돌릴게. 그때 네가 창고 안으로 들어가서 푸푸를 찾아야 해.
그리고 푸푸에게 이 신호를 보내. 강태호는 푸푸와 김민준 형사만이 알던 아주 오래되고 특별한 신호를 지민에게 알려주었다. 그것은 진실을 보여줘라는 의미의 신호였다. 강태호는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그는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이도현의 부하들에게 접근했다. 잠시 후 멀리서 희미한 소음이 들려왔다. 강태호가 부하들의 주의를 돌리고 있는 것이었다. 지민은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재빨리 창고문을 향해 달렸다. 창고문은 굳게 잠겨 있었지만 지민은 문틈에서 새어나오는 푸푸의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지민은 문고리를 잡아당겨 보았지만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좌절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그때 그녀의 눈에 창고 벽에 난 작은 환기구가 들어왔다. 환기구는 작았지만 지민의 몸이 겨우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였다. 지민은 망설임 없이 환기구 안으로 기어 들어갔다. 환기구 안은 어둡고 좁았으며 퀴퀴한 먼지 냄새로 가득했다. 지민은 조심스럽게 몸을 움직여 창고 안으로 들어섰다. 창고 안은 어둡고 음침했으며 정체 모를 기계들이 쌓여 있었다. 저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그 불빛 아래에는 푸푸가 갇힌 철창이 놓여 있었다. 푸푸는 철창 안에서 불안해하며 낑낑거리고 있었다. 그의 털은 지저분했고 그의 눈빛은 깊은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고통을 담고 있었다. 지민은 푸푸를 보자마자 눈물이 핑 돌았다. 푸푸. 지민은 조용히 푸푸에게 다가갔다. 푸푸는 지민의 인기척에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놀라움과 함께 반가움으로 가득 찼다. 지민은 푸푸에게 손을 뻗어 철창을 통해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푸푸, 미안해. 너무 늦게 와서. 푸푸는 지민의 손길에 고개를 비비며 작게 낑낑거렸다. 그의 눈빛은 지민에게 보내는 강렬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여기 위험해. 어서 도망쳐. 그때 창고 안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이도현의 목소리도 들려왔다. 푸푸, 내 안에 숨겨진 게 뭔지 알아내야겠어. 협조하지 않으면 내 주인처럼 될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위협과 잔인함이 묻어 있었다. 지민은 몸을 숨겼다. 이도현은 푸푸에게서 어떤 정보를 얻으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된 결정적인 증거일 것이었다. 이도현은 푸푸의 철창 앞에 섰다. 그의 손에는 작은 기계가 들려 있었다. 그는 그 기계를 푸푸의 몸에 갖다 대려 했다. 지민은 직감적으로 그 기계가 푸푸의 몸 안에 숨겨진 장치를 찾아내려 한다는 것을 느꼈다. 지민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그녀는 몸을 일으켜 이도현에게 달려들었다. 이도현, 지민의 목소리가 창고 안에 울려 퍼졌다. 이도현은 깜짝 놀라 뒤돌아보았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함께 당혹감으로 일그러졌다. 네가 어떻게 여기에? 이도현은 지민에게 달려들었다. 지민은 몸을 피하며 이도현의 손에 들린 기계를 발로 찼다. 기계는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이도현은 격분했다. 이 빌어먹을 계집애가. 그때 강태호가 창고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그는 이도현의 부하들을 모두 제압하고 창고 안으로 들어선 것이었다. 강태호는 이도현에게 달려들어 그를 제압했다. 이도현은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강태호의 힘을 이기지 못했다. 강태호는 이도현의 팔을 꺾고 그를 바닥에 눕혔다. 지민은 푸푸의 철창 문을 열었다. 푸푸는 철창 밖으로 뛰어나와 지민의 품에 안겼다. 그의 몸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의 눈빛은 안도감과 기쁨으로 가득 찼다. 지민은 푸푸를 꼭 끌어안았다. 그들은 다시 만났다. 그리고 이제 진실을 밝힐 시간이었다.
창구 안은 순식간에 혼란의 도가니가 되었다. 강태호는 이도현을 완벽하게 제압했지만 이도현의 눈빛은 여전히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광기를 담고 있었다. 그는 바닥에 쓰러진 채 강태호와 지민을 노려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이 빌어먹을 자식들, 내가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증오로 가득했다. 지민은 푸푸를 꼭 끌어안은 채 강태호의 옆에 섰다. 푸푸는 이도현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의 눈빛은 지민을 보호하려는 강렬한 의지를 담고 있었다. 강태호는 이도현의 손목을 단단히 붙잡고 그를 일으켜 세웠다. 이도현,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네가 저지른 모든 죄를 밝혀낼 거야. 이도현은 비웃었다. 웃기지 마, 너희들이 뭘 안다고. 내 뒤에는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거대한 그림자가 있어. 그의 말은 김 회장의 존재를 암시하는 듯했다. 강태호는 김 회장이 이 사건에 깊이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지민은 푸푸의 몸에 숨겨진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메모. 푸푸 안에 진실이 있다. 지민은 푸푸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푸푸, 아빠가 숨겨둔 게 뭐야? 우리에게 진실을 보여줘. 푸푸는 지민의 목소리에 반응하여 그녀의 손을 핥았다. 그의 눈빛은 지민에게 무언가를 알려주려는 듯했지만 그는 여전히 말을 할 수 없었다. 강태호는 이도현을 결박하고 창고 안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도현이 푸푸에게서 어떤 정보를 얻으려 했는지 알아내야 했다. 창고 안에는 마약 제조에 사용되는 듯한 기계들과 정체 모를 화학약품들이 놓여 있었다. 강태호는 직감적으로 이 모든 것이 김태준의 죽음과 마약 조직의 비리와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다. 그때 푸푸가 갑자기 흥분하기 시작했다. 그는 창고 한쪽 구석에 놓인 낡은 캐비닛을 향해 짖었다. 그의 짖음은 강렬했고 그의 눈빛은 캐비닛 안에서 무언가 중요한 것이 발견될 것이라고 말하는 듯했다. 지민은 푸푸에게 찾아내라는 신호를 보냈다. 푸푸는 캐비닛을 향해 달려가 발로 문을 긁었다. 강태호는 캐비닛 문을 열었다. 캐비닛 안에는 낡은 서류철과 함께 여러 개의 USB가 들어있었다. 서류철 안에는 마약 조직의 거래 내역과 관련된 비밀 문서들이 빼곡히 채워져 있었다. 그리고 USB 안에는 김민준 형사가 이도현과 마약 조직의 비리를 조사하면서 수집했던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김민준 형사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이 모든 증거들을 푸푸에게 숨겨둔 것이었다. 강태호는 USB를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다. USB 안에는 음성 파일과 영상 파일들이 들어있었다. 음성 파일에는 김민준 형사가 이도현과 마약 조직원들의 대화를 도청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영상 파일에는 김민준 형사가 이도현의 마약 거래 현장을 직접 촬영한 영상들이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이도현과 마약 조직의 추악한 진실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들이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영상 파일 중 하나에 김민준 형사의 죽음과 관련된 결정적인 장면이 담겨 있었다는 점이었다. 영상 속에는 마약 조직과의 총격전이 벌어지고 있었고 김민준 형사가 총에 맞아 쓰러지는 모습이 생생하게 찍혀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김민준 형사를 향해 총을 쏜 인물이 다름 아닌 은밀한 정보원으로 알려졌던 경찰 내부의 스파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는 바로 김민준 형사와 함께 작전에 투입되었던 동료 경찰 박성호 경위였다. 강태호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박성호가 김민준 형사의 가장 친한 동료 중 한 명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박성호는 김민준 형사와 함께 수많은 작전에 투입되었고
서로의 목숨을 믿고 의지했던 사이였다. 그런데 그가 김민준 형사를 배신하고 마약 조직과 내통하여 김민준 형사를 살해한 것이었다. 지민은 영상 속 아버지가 총에 맞아 쓰러지는 모습을 보고 오열했다. 그녀는 자신이 알고 싶어 했던 진실이 너무나도 잔혹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푸푸를 꼭 끌어안았다. 푸푸는 지민의 눈물을 핥아주며 그녀를 위로했다. 그의 눈빛은 슬픔과 함께 강렬한 정의감을 담고 있었다. 강태호는 이도현에게 다가가 그의 멱살을 잡았다. 이 빌어먹을 놈 박성호가 내 놈과 한패였나. 이도현은 비웃었다. 이제야 알았나. 김민주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었어. 우리의 사업에 방해가 되었지. 박성호는 아주 유능한 협력자였어. 그는 너희 경찰 내부의 모든 정보를 우리에게 넘겨주었지. 이도현은 자신의 악행을 뻔뻔하게 드러냈다. 강태호는 분노의 치를 떨었다. 그는 즉시 경찰에 연락하여 모든 증거를 제출하고 이도현과 박성호를 체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찰은 강태호의 연락을 받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들은 김민준 형사의 죽음이 단순 사고가 아니었다는 사실과 경찰 내부에 스파이가 있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이도현의 배후에는 김 회장이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있었다. 김 회장은 박성호 경위와 함께 김민준 형사의 죽음을 은폐하고 이도현의 마약 조직을 보호해왔던 인물이었다. 그들은 경찰 내부의 고위층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며 자신들의 비리를 감춰왔던 것이다. 이도현은 강태호에게 비웃듯이 말했다. 네가 이 모든 것을 세상에 알려봤자 소용없어. 김 회장님은 네가 상상할 수 없는 권력을 가지고 계셔. 너희들은 결국 아무것도 바꾸지 못할 거야. 강태호는 이도현의 말에 불안감을 느꼈다. 그는 김 회장의 막강한 권력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다. 김민준 형사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고 이도현과 박성호 그리고 그들의 배후에 있는 김 회장까지 모두 심판대에 세워야 했다. 강태호는 지민에게 푸푸를 데리고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라고 지시했다. 지민아, 이 증거들을 세상에 알려야 해. 푸푸와 함께 도망쳐. 지민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저씨. 저도 아저씨와 함께 할 거예요. 아빠의 복수를 해야 해요. 그녀의 눈빛은 결연했다. 강태호는 지민의 용기에 감동했다. 그는 지민과 푸푸를 데리고 이도현의 은신처를 빠져나왔다. 그들은 이제 거대한 그림자와의 싸움을 시작해야 했다. 강태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맥과 지식을 동원하여 이도현과 박성호 그리고 김 회장의 비리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는 언론사에도 이 사실을 알렸지만 처음에는 아무도 그의 말을 믿어주려 하지 않았다. 김 회장의 막강한 권력은 언론조차도 침묵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강태호는 굴하지 않았다. 그는 지민과 푸푸의 증언, 그리고 USB에 담긴 결정적인 증거들을 바탕으로 끈질기게 진실을 호소했다. 푸푸는 강태호와 지민의 가장 강력한 조력자였다. 푸푸는 그의 뛰어난 후각과 지능을 사용하여 이도현의 마약 조직의 은신처를 찾아냈고 김민준 형사가 숨겨둔 또 다른 증거들을 찾아냈다. 푸푸는 또한 박성호 경위의 과거 행적과 관련된 단서들을 찾아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푸푸는 자신이 직접 목격했던 모든 것을 몸짓과 지즘, 그리고 눈빛으로 지민과 강태호에게 전달했다. 지민은 푸푸의 메시지를 해독하여 강태호에게 전달했고 강태호는 이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그들은 이도현과 박성호 그리고 김 회장의 비리를 하나하나 파헤쳐 나갔다. 그들의 추악한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마약 조직은 김 회장의 비호 아래 수년간 불법적인 사업을 확장해왔고, 박성호는 그들의 스파이가 되어 경찰 내부의 정보를 빼돌려왔던 것이다. 김민준 형사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들의 제거 대상이 되었던 것이었다. 강태호와 지민은 수많은 위험에 직면했다. 이도현과 김 회장은 자신들의 비밀이 드러날까봐 그들을 제거하려 했다. 그들은 강태호와 지민의 뒤를 쫓았고 여러 차례 그들의 목숨을 위협했다. 하지만 강태호의 노련한 전술과 푸푸의 충성심, 그리고 지민의 용기가 그들을 위기에서 구해냈다. 특히 푸푸는 위험한 순간마다 지민을 보호하며 그녀의 방패가 되어주었다. 그들은 마침내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언론에 공개했다. 언론은 충격에 휩싸였다. 김 회장의 막강한 권력도 더 이상 진실을 가릴 수 없었다. 대중은 분노했고 경찰은 더 이상 이 사건을 덮을 수 없었다. 경찰은 이도현과 박성호, 그리고 김 회장을 긴급 체포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가득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봐야 했다. 지민은 푸푸를 꼭 끌어안았다. 그녀는 아버지를 죽인 자들을 심판대에 세웠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지켜냈다. 푸푸는 지민의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었다. 그의 눈빛은 이제 더 이상 슬픔이나 고통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대신 평화와 안도감이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함께 진실을 밝혀냈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 법원의 판결은 김 회장과 박성호 경위, 그리고 이도현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김민준 형사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닌 그들의 탐욕과 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잔인한 살인이었음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다. 그들은 경찰 고위층과 유착하여 마약 조직을 비호하고 김민준 형사가 진실을 파헤치려 하자 그를 제거하려 했던 것이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나자 대한민국 사회는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김 회장의 이름은 탐욕과 부패의 상징이 되었고 박성호 경위는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혔다. 지민은 아버지의 복수를 완수했다. 그녀는 푸푸와 함께 수많은 위험을 헤쳐나갔고 마침내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냈다. 지민은 더 이상 슬픔에 잠겨있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비로소 평화와 함께 강렬한 의지가 빛나고 있었다. 푸푸는 지민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지민에게 보내는 무한한 신뢰와 사랑을 담고 있었다. 경찰은 김 회장과 이도현, 박성호 경위 외에 연루된 모든 인물들을 체포하기 위해 대대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김민준 형사가 남긴 USB에 담긴 증거들은 그들의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를 파헤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마약 조직은 뿌리째 흔들렸고 경찰 내부의 부패한 세력들도 하나둘씩 그들의 죄를 인정해야 했다. 정의가 비로소 실현되는 순간이었다. 지민은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진실을 밝힌 소녀로 불리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녀는 인터뷰 요청에 시달렸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아버지의 정의로움과 푸푸의 충성심, 그리고 동물 학대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목소리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지민은 이제 더 이상 평범한 대학생이 아니었다. 그녀는 사회 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용감한 활동가가 되었다. 푸푸는 영웅견으로 불리며 대중의 찬사를 받았다. 그는 경찰견으로서의 명예를 되찾았고 그의 용감한 행동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푸푸는 더 이상 외딴 창고에 갇혀 있거나 경매장에 팔려나갈 위험에 처하지 않았다.
그는 지민의 곁에서 가장 소중한 가족이 되어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 지민은 푸푸에게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지켜주었고, 푸푸는 지민에게 아버지의 마지막 흔적을 선물했다. 하지만 김 회장과 이도현, 박성호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감옥 안에서도 자신들의 변호사를 통해 여론을 조작하고 재판을 지연시키려 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부인하며 항소를 제기했고, 지민과 푸푸의 증언을 비과학적이고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권력과 돈으로 진실을 가릴 수 있다고 믿는 듯했다. 지민은 이 모든 상황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강태호 형사와 함께 재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모든 증거들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제시했다. 그녀는 푸푸와 함께 법정에 서서 자신들이 직접 겪었던 모든 일들을 생생하게 증언했다. 푸푸는 지민의 손짓에 따라 사건의 핵심적인 장면들을 재현했고, 그의 눈빛과 행동은 그 어떤 말보다도 강력한 증거가 되었다. 특히 푸푸가 박성호 경위를 향해 강하게 으르렁거리는 모습은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푸푸의 증언은 단순한 게 짖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그날의 진실을 담은 영상처럼 생생했고, 그들의 감정까지 전달하는 듯했다. 푸푸는 김민준 형사가 총에 맞기 직전 박성호 경위에게 배신당하는 순간, 그리고 김민준 형사가 푸푸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까지 모든 것을 정확하게 재현했다. 푸푸의 눈빛은 마치 네가 내게 무슨 짓을 했는지 봐라 라고 말하는 듯했다. 이 모든 것은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재판장은 푸푸의 증언과 지민의 용감한 증언, 그리고 강태호 형사가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 바탕으로 김 회장과 이도현, 박성회에게 최종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탐욕과 권력을 위해 한 생명을 잔인하게 앗아가고 무고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이 법정은 진실의 편에 서서 정의를 실현합니다.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합니다. 판결이 선고되는 순간 법정 안은 뜨거운 박수갈채와 함께 안도의 한숨으로 가득 찼다. 김 회장과 이도현, 박성호는 얼굴이 창백해진 채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잃었다. 그들이 쌓아 올린 견고한 성은 한 소녀와 한 마리 개에 의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지민은 푸푸를 꼭 끌어안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진정한 해방과 승리의 눈물이었다. 푸푸는 지민의 눈물을 핥아주며 그녀를 위로했다. 그들은 함께 모든 것을 이겨냈다. 그리고 이제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게 되었다. 이후 지민은 푸푸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대학을 졸업한 후 아버지의 뒤를 이어 경찰이 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녀는 단순히 범죄자를 잡는 경찰이 아니라 동물들을 보호하고 사회 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특별한 경찰이 되고자 했다. 그녀는 푸푸와 함께 동물 학대 사건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데 기여했고, 푸푸는 그 부서의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다. 지민은 푸푸와 함께 수많은 동물들을 구하고 동물 학대범들을 심판대에 세웠다. 그녀는 자신의 특별한 능력과 푸푸의 뛰어난 후각을 이용하여 범죄의 진실을 파헤쳤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했다. 그녀의 이름은 이제 정의로운 경찰관이자 동물들의 수호자로 기억되었다. 푸푸는 그녀의 가장 든든한 파트너이자 영원한 가족이었다. 지민은 경찰관으로서의 삶을 시작했지만 그녀의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죽음과 김 회장 일가의 비리 사건은 경찰 조직 내부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여전히 그녀를 경계하는 시선들이 존재했다.
하지만 지민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받아 정의를 실현하고 소외된 생명들을 보호하겠다는 굳건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푸푸와 함께 수많은 사건 현장을 누비며 범죄의 그림자를 걷어내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다. 푸푸는 이제 지민의 공식적인 파트너 경찰견이 되었다. 그는 김민준 형사의 죽음을 밝혀낸 영웅으로서 경찰견 훈련학교에 살아있는 전설로 불렸다. 푸푸의 뛰어난 후각과 지능은 수많은 마약 관련 범죄와 실종 사건을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특히 푸푸는 일반적인 경찰견이 접근하기 어려운 미묘한 증거들을 찾아내는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 그의 코는 진실을 향하는 가장 정확한 나침반이었다. 지민은 푸푸와 함께 동물 학대 전담부서의 신설을 주도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동물 학대의 잔혹성과 사회적 문제점을 알리는데 앞장섰다. 많은 시민들이 그녀의 활동에 공감하며 지지를 보냈고, 이는 법적 제도의 개선으로 이어졌다. 동물 학대범들에 대한 처벌은 더욱 강화되었고, 동물들의 권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존중받게 되었다. 지민은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조금씩 더 나은 곳으로 변화시키고 있었다. 하지만 정의의 길은 언제나 험난했다. 김 회장과 이도현, 박성우 경위는 감옥 안에서도 자신들의 영향력을 이용해 지민을 방해하려 했다. 그들은 교묘한 방법으로 외부와 접촉하며 지민의 활동을 방해하고 심지어 그녀의 목숨을 위협하기도 했다. 지민은 종종 익명의 협박 편지와 전화에 시달렸지만 그녀는 결코 굴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과 푸푸의 충성심, 그리고 강태호 형사의 든든한 지원이 있었다. 강태호 형사는 지민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멘토였다. 그는 경찰 내부에서 지민을 보호하고 그녀가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는 지민에게 자신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며 그녀가 훌륭한 경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 강태호는 김민준 형사의 못다 이룬 꿈을 지민이 대신 이뤄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녀를 진심으로 존경했다. 어느 날 지민과 푸푸는 한 폐가에서 발생한 동물 학대 사건을 조사하고 있었다. 폐가는 오랫동안 방치된 듯 낡고 음침했으며 썩은 냄새가 진동했다. 푸푸는 폐가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격렬하게 짖기 시작했다. 그의 짖음은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담고 있었다. 지민은 푸푸의 반응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다. 이 사건이 단순한 동물 학대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푸푸는 폐가 안쪽 깊숙한 곳으로 지민을 이끌었다. 그곳에는 낡은 벽난로가 있었고 벽난로 안에는 오래된 상자가 숨겨져 있었다. 푸푸는 상자를 향해 짖으며 발로 긁었다. 지민은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함께 낡은 일기장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김 회장의 젊은 시절 모습과 함께 알 수 없는 인물들이 함께 찍혀 있었다. 그리고 일기장에는 김 회장의 또 다른 추악한 비밀이 기록되어 있었다. 일기장에는 김 회장이 과거 젊은 시절 저질렀던 또 다른 살인 사건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경쟁자를 살해했고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은폐했던 것이다. 이 사건은 수십 년 전의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다. 그리고 일기장에는 그 살인 사건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들과 함께 그 사건을 돕고 은폐하는 데 연루된 또 다른 공범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 중에는 놀랍게도 현재 경찰 고위층에 있는 인물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었다. 지민은 충격에 휩싸였다. 김 회장은 단순히 김민준 형사를 살해한 것만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살인과 비리를 저질러 온 연쇄 범죄자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의 악행은 여전히 경찰 내부의 부패한 세력들에 의해 비호받고 있었다. 지민은 이 사실을 즉시 강태호 형사에게 보고했다. 강태호 형사도 이 사실에 경악했다. 그들은 김 회장의 또 다른 악행과 그를 비호하는 세력들을 세상에 드러내야 한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밝혀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김 회장의 과거 살인 사건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을 수도 있었고, 그를 비호하는 세력들은 여전히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지민과 강태호는 수많은 위험에 직면했다. 그들은 익명의 위협과 방해 공작에 시달렸고, 심지어 목숨의 위협까지 받았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다. 푸푸는 지민의 가장 든든한 방패이자 칼날이었다. 그는 지민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고, 위험한 순간마다 지민을 보호하며 그녀의 생명을 구했다. 푸푸의 뛰어난 후각은 범인들의 은신처를 찾아냈고, 그의 지능은 복잡한 단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푸푸는 마치 김민준 형사의 영혼이 깃들어 있는 듯 지민을 이끌고 진실을 향해 나아갔다. 지민과 강태호는 언론의 도움을 받아 김 회장의 또 다른 악행과 경찰 내부의 부패를 세상에 알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언론도 김 회장의 막강한 권력 앞에서 망설였지만, 지민과 강태호가 제시한 결정적인 증거들 앞에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일기장의 내용과 푸푸의 증언은 대중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사회 전체는 다시 한번 정의를 요구하는 목소리로 들끓었다. 결국 김 회장은 과거 살인사건과 추가비리 혐의로 다시 재판대에 섰다. 그를 비호했던 경찰 고위층 인사들도 모두 체포되어 심판을 받았다. 정의의 심판은 잔혹했지만 그만큼 공정했다. 김 회장은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고, 그의 추악한 비밀들은 모두 세상에 드러났다. 그의 이름은 영원히 역사 속에 오점처럼 남게 되었다. 지민은 모든 것이 끝난 후 아버지의 묘비를 찾아갔다. 그녀는 푸푸와 함께 묘비 앞에 서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아빠,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요. 아빠의 죽음도, 아빠가 남긴 비밀도 모두 밝혀졌어요. 아빠는 영웅이에요. 지민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푸푸는 지민의 다리에 기대어 고개를 비비며 그녀를 위로했다. 지민은 이제 더 이상 슬픔에 잠겨있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받아 정의를 실현하고 소외된 생명들을 보호하는 데 자신의 삶을 바쳤다. 그녀는 푸푸와 함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사회 변화의 선두에 섰다. 그녀의 이름은 정의로운 경찰관이자 동물들의 수호자로 기억되었다. 그리고 푸푸는 그녀의 영원한 파트너이자 가족으로 남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갔고 지민은 어느덧 어엿한 중견 경찰관이 되었다. 그녀의 이름은 단순한 개인의 영웅담을 넘어 정의와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그녀는 푸푸와 함께 수많은 사건들을 해결하며 명성을 쌓았지만 그녀의 초점은 언제나 소외되고 고통받는 생명들에게 향해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못다 이룬 꿈, 즉 진정한 의미의 정의를 실현하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다. 푸푸는 이제 늙고 흰털이 성성한 노령견이 되었다. 그의 움직임은 예전처럼 빠르지 않았고 그의 눈은 간혹 흐릿해지기도 했다. 하지만 푸푸의 충성심과 지민에 대한 사랑은 변함이 없었다. 그는 여전히 지민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켰고 그녀가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함께했다. 지민은 푸푸의 노화에 마음 아파하면서도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겼다. 푸푸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라 그녀의 삶의 일부이자 영혼의 동반자였다.
지민이 주도하여 설립된 동물 학대 전담 부서는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다. 그들의 활약 덕분에 동물 학대 관련 법규는 더욱 강화되었고 잔인한 학대범들은 빠짐없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지민은 자신의 경험과 푸푸의 능력을 바탕으로 동물들의 고통을 세상에 알리고 그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데 앞장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고 사회 전반에 걸쳐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을 크게 개선시켰다. 강태호 형사는 이제 경찰 조직의 고위 간부가 되어 지민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로 남았다. 그는 지민의 모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으며 그녀가 겪는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강태호는 지민이 김민준 형사의 유지를 가장 훌륭하게 이어받은 제자이자 후계자라고 생각하며 그녀를 자랑스러워했다. 그들은 단순히 동료를 쥐린 넘어 가족과 같은 깊은 유대감을 나누었다. 어느 맑은 봄날 오후 지민은 푸푸와 함께 아버지가 안치된 추모공원을 찾았다. 푸른 잔디 위에는 수많은 순직 경찰관들의 묘비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지민은 아버지의 묘비 앞에 섰다. 묘비에는 아버지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고 그 옆에는 김민준 경위, 영원히 기억될 정의로운 경찰관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지민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아빠,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어요. 아빠를 죽인 자들은 모두 벌을 받았고 아빠의 명예도 되찾았어요. 지민은 조용히 속삭였다. 아빠가 푸푸에게 남긴 진실 덕분이에요. 푸푸는 정말 대단해요. 아빠의 마지막 유언을 지켜주었어요. 푸푸는 지민의 다리에 기대어 앉아 마치 아버지의 말을 듣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의 눈빛은 지민의 슬픔을 이해하고 위로하려는 듯 깊고 따뜻했다. 지민은 푸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푸푸는 이제 세상의 모든 평화를 얻은 듯 편안하게 눈을 감았다. 그의 숨소리는 고요했고 그의 털은 봄바람에 부드럽게 흔들렸다. 지민은 푸푸와 함께 앉아 한참 동안 아버지의 묘비를 응시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더 이상 분노나 슬픔이 없었다. 오직 평화와 감사함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의 의미를 온전히 깨달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 진실을 밝히는 용기를 얻었고 푸푸를 통해 생명에 대한 깊은 사랑을 배웠다. 그녀는 경찰관으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성장했다. 그녀는 세상의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아내고 소외된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생명과 정의를 위한 헌신이었다. 해질녘, 주황빛 노을이 추모공원을 물들였다. 지민은 푸푸의 손을 잡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푸푸는 지민의 곁에서 묵묵히 걸었다. 그의 발걸음은 예전처럼 힘차지 않았지만 지민의 손을 꽉 잡은 그의 모습은 여전히 든든했다. 그들은 함께 노을 속으로 사라졌다. 그들의 뒷모습은 평화로웠고 그 안에는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과 충성심이 깃들어 있었다. 지민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녀는 푸푸와 함께 그리고 그녀를 믿어주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앞으로도 수많은 진실을 밝히고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전파할 것이다. 그녀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며 그녀의 삶은 모든 생명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빛이 될 것이다.